시간이 지나 현수는 대학생이 되었고 예쁘고 매력있는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사귀어 인스타에 럽스타그램 자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여자친구는 현수의 가장 큰 매력으로 돌출형 입모양을 꼽았다. 살짝 튀어나온 입이 섹시하다나 뭐라나. 자기 객관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객관화는 자신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지적이고 내면적인 성장을 하려면요, 자기 객관화는 필수입니다. 자기 객관화는 살아오는 환경의 영향과 개인적 기질, 성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아기에 부모와 사회가 양육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성장 시기에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타고난 개인적 성향도 필요합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너무 아파서 회피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회피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처음 한두 번은 도망치는 게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오래오래 쌓이게 되다 보면요, 사회생활을 할 때 공동체 속에서 무능력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실무를 하지 않아요. 관리 업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상무님 그 이상의 분들 있잖아요. 임원진분들, 그분들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조직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조직 관리 혹은 매출 관리가 들어가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객관화를 하기 싫어서 회피를 선택하신 분들은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도망갑니다. 반드시 핑계를 대요. 반드시 뒤돌아서서 숨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기가 힘들죠. 게다가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고 회피를 선택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객관화는 사회적인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대인관계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고 나의 못난 점을 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난 차라리 안 보고 닫아버리는 게 낫다,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격이시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지금이라도 나의 객관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이 장기간 플랜으로 봤을 때는 그게 유리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기 싫어서 회피를 선택하시면요, 무조건 마이너스밖에 될 일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 객관화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데 부족한 면을 자각하게 하고 이타심과 사회성이 길러지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대한 자기 객관화를 접하면 처음에는 뼈아픈 마음에 자괴감이 들지만 곧 일어나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패션, 매너, 유머 혹은 다른 어떤 개성을 공부하게 되고 타고난 본인의 매력을 발견하도록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됩니다. 자기 객관화는 무조건 아픔을 동반합니다. 아까 제가 전 글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는 익숙한 거를 편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기 객관화가 습관이 되면요,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경까지, 그 레벨까지 도달한 사람이 소개팅이며 대인관계며 뭐 사회적인 성공이며 그걸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례를 써놓을 때가 있는데요, 이거 실제 사례고요, 이름만 제가 바꾼 거예요. 돌출형 입을 가진 고등학생 현수, 튀어나온 입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놀림을 많이 받아서 현수의 외모 자존감은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외모 때문에 놀림을 당할까봐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도 힘들었고 발표나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던 현수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돌출형 입을 가진 배우가 노래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매력있게 느껴지는 것이다. 돌출형 입을 관리를 잘하고 가꾸면 매력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현수는 그 후로 입을 쓰는 모양과 발음을 공부하고 매력적인 발성, 톤과 화법을 공부했다. 동시에 외모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성 있는 패션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현수는 대학생이 되었고 예쁘고 매력있는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사귀어 인스타에 럽스타그램 자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여자친구는 현수의 가장 큰 매력으로 돌출형 입모양을 꼽았다. 살짝 튀어나온 입이 섹시하다나 뭐라나. 자기 객관화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승화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청년들의 자기 객관화가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좋아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경에 자라온 한국의 30대들이 많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억압하고 침범하는 육아 분위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비판적 사고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자존감이 하락되거나 소극적인 사회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훈육을 하지 않고 오냐오냐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도 모든 것이 수용된 육아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이기적이거나 타인에게 경제적 혹은 정서적으로 기생하려는 면모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객관화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 아세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요, 온 마을 어르신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서 우수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도 언급을 했지만 어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이처럼 환경이 자기 객관화 발달에 우선적으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했거나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자기 객관화가 함께 발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객관화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며 보기 싫은 추한 면모를 대면하는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을 양질의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직관적인 통찰력도 함께 요구되죠.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인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개인이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라는 거예요. 대범함. 내가 그러기로 선택을 하는 거. 내가 용기 있기로 선택을 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는요, 용기 있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나를 공부하는 인생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게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자, 아까 현수의 사례로 우리는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잘한 사람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객관화를 안 했을 때 찾아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